이건 진짜 당신 거예요? 미수가 현장 요원 20년 체력이 어떤지 보여줄게. 준비됐어? 민수 씨, 어머,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오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크기도 남달라요. 작전 수행할 땐 72시간 앉아도 버텼어. 당신한텐 밤새도록 할 수 있어. 미쳤어요? 아이, 몰라요. 하지만 저도 의료팀 출신이라고요. 멈추지 마세요. 미숙의 온몸 떨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조용한 환자였던 민수가 침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지칠 줄 몰랐거든요. 게다가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총상, 칼상, 화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72시간 작전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미숙은 군몸했지만 지금은 질문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민소의 거칠지만 정확한 손길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숙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과거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강민숙은 요양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54세, 간호사 경력 30년이지만 아직도 일이 손에 익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낸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그랬어요. 박 간호사님, 307호 환자분이 부르세요. 신입 간호조무사가 알려졌습니다. 307호는 일주일 전에 입원한 강민수라는 환자였어요. 58세 남성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죠. 미숙은 307호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민수라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분위기의 환자였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민수는 항상 정중했어요. 다른 환자들처럼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걱정될 정도였어요. 미숙이 물을 가져다 주자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병원복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흉터였습니다. 평범한 흉터가 아니야 총상처럼 보이는. 민수 씨, 어깨 흉터는 어떻게... 미숙이 묻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옛날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있었어요. 그 흉터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30년 경력의 간호사로서 수많은 상처를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흉터는 특별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숙은 민수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실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고 식사는 정확히 30분 안에 끝냈으며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치 군대식 규칙처럼 정확했어요. 어느 날 야간 당직을 서던 미숙은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어요. 새벽 2시였는데 그는 병실 앞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잠 안 오세요? 습관이에요. 가끔 새벽에 깨면 걷곤 했거든요. 혹시 불면증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과거가 자꾸 생각나서요. 민수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미숙도 남편을 잃은 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창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3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홀로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간호사님도 혹시 혼자 사세요? 네, 4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정말 힘들죠.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미숙은 야간 당직 때마다 민수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 민수도 미숙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민수의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미숙은 이상하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민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했거든요. 퇴원 전날 민수가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간호사님, 퇴원하면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미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론 기뻤어요. 사실 자신도 민수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미숙의 가슴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고 있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죠.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는 민수에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숨기고 있는 과거가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민수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숙은 그동안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안부 인사를 보냈고 가끔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 씨,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그동안 돌봐주신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병원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숙은 민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고 졸업 후 한동안 해외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일종의 보안 업무였어요. 좀 특수한.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어요.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미숙은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숙 씨, 제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어요. 민수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집은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뭔가 특이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에는 방탄 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평범한 집이 아니었죠. 민수 씨,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네, 습관이에요. 예전 직업 때문에. 민수가 준비한 저녁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미숙 씨가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4세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민수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신사적이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미숙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미숙은 딸에게도 민수를 소개했고 딸도 민수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줬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민수는 항상 배려 깊었고 미숙을 아껴줬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던가. 또 한 번은 산책 중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며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요. 미숙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민수가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자신도 숨기고 있는 게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재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둘 다 모르고 있었죠. 재혼식은 정말 조촐했어요. 미숙의 딸 지희와 몇 명의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민수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도 친구도 없다고 했거든요. 민수 씨, 정말 아무도 안 부르셔도 돼요? 네, 제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요. 미숙 씨와 지희 씨만 있으면 충분해요. 미숙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예식장에서 민수를 본 순간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주변을 계속 살피는 것 같았어요. 예식 중에도 민수는 몇 번이나 예식장 입구를 확인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미숙은 불안했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을 가졌어요. 지희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주변을 살피고. 괜찮아. 긴장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미숙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민수의 행동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훈련된 경계심처럼 보였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이곳이 미숙의 새 집이 될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미숙은 침실 옷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긴 금고였습니다. 작은 금고가 아니라 상당히 큰 벽면 금고였어요. 민수 씨, 이 금고는 뭐예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단순한 서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고 앞에는 생체 인식 장치와 비밀번호 패널이 있었거든요. 은행 금고보다 더 철저한 보안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미숙은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도 특이했어요. 항상 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고 식사 도중에도 주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과거에 위험한 일을 하신 적 있어요? 민수가 손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 제 과거에 대해선 묻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위험하게 만든다는 말에 미숙은 더욱 긴장했어요. 도대체 민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이 되고 첫날 밤 준비를 하면서 미숙은 떨렸어요. 4년 만에 첫날 밤이었고 게다가 민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은. 미숙 씨,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민수가 다가와 미숙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마치 강철 같은 근육이 느껴졌어요. 미숙이 민수의 상의를 벗기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의 몸 곳곳에 수많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총상, 칼상, 화상, 전쟁터를 다녀온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 씨, 이 흉터들은 과거예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당신만 있으면 돼요. 민수가 미숙을 침대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숙은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점잖던 민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강하며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을 배려하는 섬세함도 있었어요. 미숙은 당황하면서도 놀라웠어요. 58세 남자가 이렇게 강하고 오래 갈 수 있다니. 그리고 그의 기술은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정확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미숙은 숨을 헐떡이며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미숙 씨, 사실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때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숙은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 은퇴했다고 했잖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은퇴? 무엇을 은퇴했다는 걸까? 미숙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 동료가 좀 귀찮게 하네요. 하지만 미숙은 알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미숙은 민수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너무 많은 비밀이 있었고 자신도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침실로 들어왔을 때 미숙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는 어디 갔을까?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수가 운동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빠르게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군인 같았어요. 민숙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운동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땀에 젖은 몸에서 단련된 근육이 드러났어요. 네, 습관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거든요. 대단하세요. 매일요? 20년 넘게 해온 루틴이에요.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이상해져서. 미숙은 민수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체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평범한 운동으로는 만들 수 없는 몸이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미숙은 냉장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영양제와 보충제가 가득했는데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식량과 특수 영양제들이었어요. 민수 씨, 이 영양제들은... 아, 그건 예전에 사용하던 거예요. 효과가 좋아서 아직도 먹고 있어요.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영양제는 특수부대나 첩보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것을 사용했었거든요. 점심 무렵 택배가 도착했어요. 민수가 받으러 가는데 미숙도 함께 나갔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네주려는 순간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택배 기사의 손놀림을 보자마자 민수가 순식간에 자세를 낮추고 경계태세를 취한 거였어요. 마치 공격을 예상한 것처럼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놀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택배 기사가 가고 난 후 미숙이 물었어요. 민수 씨, 왜 그러셨어요? 택배 기사인데? 미안해요. 옛날 버릇이에요. 자꾸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네요. 미숙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민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모든 행동이 훈련받은 요원의 것이었거든요. 오후에 미숙은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장에는 전술, 전략, 국제정세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긴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미숙은 예전 기술을 사용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민수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 해외 어딘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미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민수 옆에 서 있는 여자. 그게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20년 전 모습의 자신이.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20년 전 해외 작전에서 찍은 사진이 민수에게 있다니. 뭘 보고 계세요? 갑자기 들린 민수의 목소리에 미숙은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민수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이게... 보셨군요.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민숙 씨. 아니, 코드네임 메딕이라고 불렸던 당신 말이에요?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민수가 알고 있었다니. 당신... 어떻게... 저도 같은 조직이었어요. 현장 요원이었죠. 당신은 의료팀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숨겨오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당신도 국정원? 네. 20년 전 그 작전.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평양 작전에서 총상 입었을 때. 미숙은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부상당한 요원을 치료했던 그날에 혼 상태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던 그 남자가 바로 민수였던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었죠. 네. 혼 상태에서도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살릴게요. 라고 하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과거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위험도 함께 온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숙 씨,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조직은 은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네, 저도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나눴어요. 민수는 20년간 현장 요원으로 일했고 미숙은 의료팀에서 부상당한 요원들을 치료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직의 더러운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기에 조용히 사라져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고 그들의 과거가 누군가의 관심을 끌 수도 있었어요. 민숙 씨,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조직이 알면. 괜찮아요. 이번엔 함께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에 사람은 더욱 깊고 격렬했어요. 이제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곧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아침 운동을 마친 민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미숙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에 누가 찾아온 걸까?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누구세요? 강민수 선배님 계시죠? 예, 동료입니다. 미숙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가 급하게 나와서 모니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장해.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 후배예요.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5분간 시간 내주세요. 민수는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차장이라는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미숙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메딕,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미숙도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20년 전 같은 조직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이거 재미있네요. 전설의 현장 요원과 의료팀 에이스가 부부라니. 차장은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태도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조직에서 두 분을 찾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민수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20년 전 평양작전 기억하시죠? 그때 본 것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미숙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양작전, 그들이 조직의 더러운 비밀을 목격했던 그 작전. 차장이 계속 말했어요. 당시 작전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이번에 차기 원장 후보가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두 분이 그때 일을 알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0년 동안. 말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두 분이 함께 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알려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김 국장이 두 분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다시 조직으로 돌아오시면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재영입 제안이군요. 네. 두 분 같은 인재는 조직에 꼭 필요하니까요. 특히 지금 북한 문제가 심각해서.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합니다. 우리는 은퇴했어요. 그럼 보호도 없다는 뜻이죠. 김 국정의 청부업자들이 곧 움직일 겁니다. 차장이 일어서며 멍함을 남겼어요.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48시간 안에요. 차장이 나간 후 민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어요. 민수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날부터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안 곳곳에 추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미숙도 예전 기술을 다시 익히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미숙의 딸 지희가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 보여요. 아냐, 괜찮아. 하지만 지희는 느꼈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발코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민수 아저씨, 혹시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미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와 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미숙 씨, 혹시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20년 전처럼. 민수가 미숙을 꼭 안았어요. 이번엔 당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과거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 민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미숙 씨, 일어나세요. 누가 왔어요. 미숙도 즉시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두 사람은 훈련받은 요원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청부업자들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네요. 몇 명이에요? 최소 6명. 전문가들이에요. 미숙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기는? 민수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권총 2자루와 여러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쓸 줄 아나요? 20년 전보단 못하지만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면 싸워야 했습니다. 54세와 58세의 전직 요원 부부가 다시 한번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격을 가카스로 막아낸 후
민수와 미숙은 당분간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숙의 딸 지희가 계속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걱정돼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미숙은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한 후 미숙은 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희야,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집을 비우신 거예요? 잠깐, 민수 씨랑 여행 가 있어. 갑자기요? 아무 말도 없이? 지희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평소 어머니답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엄마,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민수 아저씨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에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정확히 맞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희는 직접 어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민수의 집을 다시 찾아갔는데 현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지희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집안에서 피 흔적도 보였고 총탄 자국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희는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집이 난장판이에요. 총 쏜 흔적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희야, 엄마가 설명할게. 지금 어디 있어? 집 앞이요. 거기서 당장 떠나.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은 승합차가 지희 옆에 멈춰섰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엄마, 누가?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희를 데려갔어요. 민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차장한테 연락해봐요. 교환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예상대로 30분 후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 무사하시죠? 예쁘던데요. 미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당연하죠. 우리는 두 분만 원하니까요. 오늘 밤 10시 남산타워 주차장으로 오세요. 딸과 교환해드리죠. 함정이 전화. 선택은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딸을 구할 건지 도망칠 건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정인 거 알지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내 딸이에요.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현장 요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9시, 출발 전에 민수가 미숙에게 말했어요. 미숙 씨, 혹시 제가 못 돌아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함께 돌아올 거예요. 아니, 들어요. 혹시 그렇게 되면 당신과 지희는 살아서 나가세요. 미숙이 민수의 뺨을 때렸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셋 다 살아나갈 거예요. 민수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꼭 살아남아요. 두 사람은 깊게 키스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키스였어요. 밤 10시 남산타워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어두운 주차장에는 차장과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희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 달려가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어요. 함정일 수 있으니까요. 무기 버리고 천천히 오세요. 민수와 미숙은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드디어 오셨네요. 전설의 요원들. 그때 민수가 신호를 보냈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민수는 가장 가까운 부하의 무기를 빼앗고 제압했고
미숙은 의료 지식을 활용해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54세와 5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현란한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됐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지희를 구하려는 순간 차장이 총을 겨냈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쏠 겁니다. 긴박한 순간 미숙이 뒤에서 차장을 제압했습니다. 20년 전 배운 기술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내 딸한테 총 겨누지 마! 결국 모든 부하들을 제압하고 지희를 구출했습니다. 지희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게 다 뭐예요? 엄마가 총을 쏘고... 미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희야. 엄마가 숨긴 게 많았어. 그날 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세 사람은 현장을 떠났어요. 차 안에서 미숙은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민수와의 인연, 그리고 지금의 위기 상황까지. 지희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방금 본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민수 아저씨도... 네, 저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니를 잃을까 봐. 지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김 국장을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로운 안전가옥에서 잤어요. 지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강인함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생 평범한 간호사인 줄만 알던 어머니가 실은 전직 요원이었다뇨. 지희를 구출한 후 사흘이 지났어요. 민수는 조직 내부에 남아있던 옛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국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미숙은 20년 전 작전 당시의 기록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이 치료했던 요원들의 명단과 그때 목격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 이거 봐요. 20년 전 작전 당시 김 국장이 북한 측과 뒷거래를 했다는 증거예요. 민수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미숙이 비밀리에 보관해둔 의료 기록에는 당시 부상당한 요원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직접 목격자도 필요해요. 당시 살아남은 요원들을 찾아야 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민수의 옛 동료 한 명이었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박요원. 평양작전 때 같이 있었던. 민수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박요원? 살아있었어? 간신히요. 저도 증언할 준비 됐어요. 더 이상 김 국장의 비리를 덮을 수 없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옛 동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김 국장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위험한 만남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본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김 국장은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민수, 오랜만이군. 그러게요. 20년 만이죠? 평양작전 이후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타났더군. 그것도 메딕과 함께.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한 일들 다 기록돼 있어요. 북한과의 뒷거래, 작전 실패 은폐, 증거 조작. 김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살아남은 요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언할 준비도 됐고요. 김 국장이 냉소를 지었어요. 증언? 누가 믿겠나? 은폐한 요원들의 헛소리를. 언론은 믿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순간 김 국장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자네 딸, 지희라고 했나? 예쁜 아이더군.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딸은 건드리지 마! 그럼 조용히 해. 자네와 메디, 그리고 가족들 모두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그때 미숙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김 국장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제가 치료했던 요원들 기억하세요? 미숙이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협박죄로 충분하죠? 김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군. 자네들이 그걸 어디에 쓸 건데 국정원이 쉽게 무너질 것 같나?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 모든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전달됐어요. 내일 아침 기사 나갈 겁니다. 김 국장이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수였거든요. 자네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됐어요. 김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위협했어요. 후회할 걸세. 나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그때 주변에서 사복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장치였습니다. 김 국장님, 조사받으실 일이 있어서 동행 부탁드립니다. 김 국장은 민수와 미숙을 누려봤지만 결국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아직 아니에요. 재판이 남고 보복의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수가 미숙을 안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20년 전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김 국장의 비리가 실렸어요. 20년 전 평양작전의 진실, 북한과의 뒷거래, 증거 조작까지. 국정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희가 신문을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미숙이 엄마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야. 진실을 밝히는 것. 자랑스러워요, 엄마. 그날 밤 민수와 미숙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어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수가 미숙을 침실로 이끌었어요. 평범하게는 못 살아도 행복하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날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니까.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김 국장 사건이 터지면서 민숙과 민수의 과거도 세상에 알려졌어요. 언론은 전설의 요원 부부라며 그들을 영웅처럼 보도했지만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일하던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간호사님 아니 요원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미숙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 전직 요원이었다니? 원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배신감과 존경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당분간 병원에 안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언론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서.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자주 가던 카페, 헬스장,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눈빛으로. 미숙 씨, 우리 잠시 어디론가 떠날까요? 떠난다고요? 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어요. 조용히 쉬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머물며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없었어요. 김 국장의 수하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들은 복수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펜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민수가 즉시 알아챘습니다. 미숙 씨, 누군가 왔어요. 또요? 두 사람은 즉시 대비 태세를 갖췄어요.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펜션 주변이 포위됐어요. 이번엔 3명, 프로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민수와 미숙은 불을 끄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20년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미숙이 기습했어요. 의료 지식을 활용해 급소를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가 제압했어요. 소리 없이 빠르게. 하지만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리더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총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설의 요원들, 직접 보니 실망인데요. 늙으셨네요.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순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54세와 58세의 부부가 30대 청부업자와 맞선 싸우는 모습은 영화 같았습니다. 민수의 정확한 타격과 미숙의 전략적 움직임,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마치 20년 전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결국 침입자를 제압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묶어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민수가 미숙을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김 국장 수하들도 다 잡혔으니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지희가 부모를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엄마, 아빠, 무사히시죠? 미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다행이에요. 뉴스 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아볼까요? 평범하게요? 우리가? 적어도 시도를 해봐야죠. 그날 밤 드디어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쫓기지도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 민수가 미숙을 침실로 이끌며 속삭였어요. 미숙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그러게요. 드디어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김 국장은 구속됐고 관련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숙과 민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봤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요원 부부래. 나이 들어서도 싸울 수 있다니. 미숙은 요양병원에 복직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미숙 씨, 일자리를 잃었어요.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하려던 모든 일에서 보안상 문제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54세와 58세의 나이에 그것도 전직 요원이라는 이력을 가진 사람을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간의 실직 끝에 민수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숙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국정원에서 새로 만드는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교육이니까 현장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였죠. 혹시 목마르신 분은 물 한 잔 드시고 어깨도 한번 돌려서 풀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숙과 민수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으면 계속해서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보안 컨설턴트로, 미숙은 의료진 교육 강사로 일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집에서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던 중 민수가 말을 꺼냈어요. 미숙 씨, 우리 시골로 이사 갈까요? 시골이요? 갑자기? 서울은 너무 복잡해요.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조용한 곳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미숙은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있어요. 한옥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강원도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지희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자주 놀러 올게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미숙은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요양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민수. 그가 전직 요원이었다는 충격. 자신도 같은 조직이었다는 운명적인 인연.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강원도 한옥으로 이사한 날,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산골 마을, 맑은 공기, 새소리. 정말 평화롭네요. 여기서 진짜 은퇴해요. 더 이상 총도, 작전도 없이.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옥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미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의 키스는 그 어느 때보다 로맨틱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한옥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민수와 미숙은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희가 임신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두 사람은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미숙이 안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육아는 작전 수행보단 어렵지만 모두가 웃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일들도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민수와 미숙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마을 보건소와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민수 씨, 미숙 씨, 마을에서 두 분한테 감사패를 드리고 싶대요. 1년 동안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여기서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모든 주민들이 모여 민수와 미숙을 축하해줬습니다. 54세와 58세에 찾은 서러운 인생을 말이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누웠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 씨,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울 줄. 저도요. 20년을 기다렸는데 그 보상이 이렇게 클 줄은. 미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 밤 저를 미치게 만들던 그 체력. 아직도 건재해요? 민수가 웃으며 일어나 미숙을 안았어요. 72시간 작전 체력 잊으셨어요? 지금도 밤새 가능한데. 미쳤어요. 하지만 좋아요.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밤, 한옥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강했어요. 59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미숙도 그에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직 요원의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미수가 당신을 매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깊은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한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먼저 일어나 아침 운동을 했어요. 여전히 새벽 5시, 여전히 완벽한 루틴. 하지만 이제는 작전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였습니다. 미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가 뒤에서 안았어요. 사랑해요, 미숙 씨.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정말 바빠지겠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좋아요.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사는 거. 전직 요원이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민수가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정말 잘 살았죠? 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해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약속해요. 미숙이 민수에게 키스했어요. 산 정상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민수는 미숙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54세와 58세에 시작된 이들의 사람은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던 두 사람이 평범한 시골 부부가 되어 매일 밤 뜨겁게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어딘가의 한옥에서 민수와 미숙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오늘 미숙과 민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과거가 있어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희망적이지 않나요? 특히 두 사람 모두 전직 요원이었다는 반전,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싸우고 사랑하는 모습, 정말 영화 같았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언젠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세요. 뜨겁게. 감사합니다.